상위 노출에 유리한 상품명인데 AI가 얘는 좋은 상품이네, 그럴 수 있는 상품명 뭐냐면 단어 개수가 5개가 돼야 돼요. 클릭을 부르는 상품명은 뭐가 있을까? 상품명 맨 앞에 마케팅 키워드라는 게, 근데 그 키워드를 어떻게 찾느냐? 지금부터 그걸 보여드릴 거예요. 자,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농장 소싱 어저께 다 완료하셨죠? 찾아오신 거 다 잘 봤고, 오늘은 뭘 할 거냐면 썸네일 그리고 상품명, 썸네일과 상품명에 대해서 배워볼 겁니다. 고객이 레드양을 쿠팡에다가 쳤습니다. 우린 쿠팡에서 판매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이렇게 나오게 돼요, 상품들이. 그리고 여기 아래에 상품명, 상품 이름이 나오게 되죠. 그리고 여기 뭐가 나오죠? 가격. 자,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썸네일, 상품명, 가격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근데 사실 요거를 제가 썸네일이라고 표현을 했지만 정확한 이름은 대표 이미지예요. 근데 우리가 유튜브를 많이 보잖아요, 평소에. 유튜브 많이 보니까 유튜브에 있는 겉에 보이는 대표 이미지를 썸네일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표현하기로 썸네일이라고 부를 겁니다. 자, 이렇게 불러주고요. 그리고 여기에 있는 이 글씨를 상품명이라고 부를 거예요. 이거에 대해 배우기 전에 고객을 한번 분석을 해보자고요. 고객은 어떻게 구매를 하느냐. 일단 우리가 판매를 하려면 노출을 시켜야 됩니다. 고객한테 노출을 시켜야 되고, 노출이 된 다음에 유입을 하죠. 그 다음에 구매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고객의 구매 여정에서 노출, 유입, 구매라는 게 있는데 여기에 도움이 되는 썸네일과 그리고 상품명을 만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고객을 알고 내가 배울 게 있으면 이거를 연결시켜 보면 된다는 거예요. 노출과 썸네일을 어떻게 연결지을 수 있을까? 썸네일을 어떻게 만들면 노출이 잘 될까? 뭐냐면 우리가 규격이라는 것에 대해서 배울 겁니다. 썸네일을 몇 곱하기 몇으로 만들어야 되는가? 규격에 대해서 배울 거고, 그러면 유입에 유리한 썸네일도 있겠죠. 고객들을 어떻게 하면은 더 많이 내 스토어로 유입시킬 수 있을까? 그게 좋은 썸네일이죠. 그 다음에 썸네일로만 구매가 일어나기는 쉽지 않죠. 구매 욕구를 불러일으키는 썸네일 가능하지만 오늘은 다루지 않을 거고요. 그 다음에 또 노출에 도움이 되는 상품명이 있지 않겠어요? 뭐냐면 쿠팡 알고리즘에 대해서 배울 거고요. 그 다음에 유입에 도움이 되는 상품명이 있겠죠. 유입에 도움되는 상품명이라는 건 고객들이 내 상품명을 보고 클릭하고 싶은 거죠. 후킹 포인트가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 상품명의 후킹 포인트를 잡는가, 이 4개를 배우면 되는 거예요. 어떤 영역에 있든 노출, 유입, 구매를 딱 적어 놓은 다음에 내가 공부해야 되는 영역, 뭐 예를 들어서 가격 이런 것들을 정해 놓는 거죠. 노출에 유리한 가격이 있나? 유입을 할 때 유리한 가격이 있나? 또는 만약에 내가 상세 페이지를 배우고 싶다, 그럼 여기다 상세 페이지 써놓고 노출에 유리한 상세 페이지가 있을까? 유입에 유리한 상세 페이지가 있을까? 없을 것 같은데? 왜냐면 유입이 돼야 상세 페이지가 보이는 거니까 그건 없을 것 같은데? 구매 전환이 좋은 상세 페이지가 있을까? 있겠다. 어떤 걸까? 이런 식으로 하나씩 뜯어가지고 공부를 하다 보면 계속 내 스킬이 올라간다는 거죠. 그러면 좀 더 명확하게 얘기를 한다면 이 노출이라는 거를 다른 용어로 얘기하면, 여러분 상위 노출이라는 단어를 알죠? 상위 노출이 뭐예요? 쿠팡 안에서 좀 위쪽으로. 그쵸. 딱 레드양이라고 검색했을 때 내 상품이 1페이지 최상단에 노출이 되는 상태, 그거를 상위 노출이라고 부르죠. 그러면 노출을 우리가 지금 상위 노출이라고 불러볼게요. 그 다음에 유입. 유입은 다른 말로 뭐라고 표현하면 좋을까요? 클릭. 그래서 클릭을 부르는, 이렇게 한번 불러볼게요. 유입에 좋은, 유입에 유리한, 이거를 클릭을 부르는 무엇인가, 이걸로 바꿔서 얘기를 해보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배울 거를 다시 한번 이제 정리를 해보면, 첫 번째, 자, 노출, 썸네일이죠. 그러니까 상위 노출이 잘 되는 썸네일, 이걸 배워야 되고, 두 번째, 뭘 배워야 돼요? 상위 노출에 유리한 상품명 짓는 방법을 배워야겠죠. 세 번째, 클릭을 부르는 썸네일 제작 방법. 그 다음에 네 번째, 클릭을 부르는 상품명 짓는 방법. 이렇게 4가지를 배우면 이제 오늘 수업은 끝난다는 거예요. 앞으로 뭘 해야 할지 정리가 됐어요. 그러면 첫 번째로 상위 노출에 유리한 썸네일이 뭘까? 이건 뭐냐면 우리가 규격이라는 게 있어요. 규격이 뭐냐면 세 분이 있어요. 세 분이 복숭아를 소싱을 해왔다고 칩시다. 자, 세 분이 복숭아를 소싱해 왔는데 이 복숭아가 얘는 너무 맛있어요. 100점짜리예요. 얘는 좀 덜 맛있어요. 80점짜리예요. 얘는 그 다음으로 맛있어요. 60점짜리예요. 이렇게 각각을 소싱해 오신 거예요. 그럼 누가 상위 노출이 될까요? 당연히 100점짜리 아닌가요? 상식적으로 보면 얘가 상위 노출이 돼야 맞는 것 같잖아요. 근데 쿠팡은 얘를 먹어봤나요? 얘 먹어보지 않았죠. 그죠? 쿠팡은 뭐만 보고 판단하냐면 그 상품의 정보만 보고 판단을 해요. 왜? 쿠팡은 알고 보면은 그냥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내가 입력한 정보만 보고 이 물건들을 판단을 한다는 거예요. 그럼 실제로는 내가 쿠팡이 알아들을 수 있게, 그러니까 쿠팡 알고리즘 규격에 맞춰서 올리지 않는다면 규격 점수에서 50점을 받고 0.5가 되겠죠? 점수가. 만약에 규격 점수에서 90점을 받았고 얘는 만점을 받았어요. 규격 점수에서. 그러면 실제로 이 순서대로 상위 노출이 되는 게 아니라 얘는
얘는 50점, 얘는 72점, 얘는 60점. 누가 상위 노출이 돼요? 그쵸, 얘가 상위 노출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상품성도 중요하지만 이 규격, 즉 쿠팡 알고리즘이 잘 알아먹을 수 있도록 이 규격도 신경 써주는 게 되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왜냐면 쿠팡은 이거를 먹어보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원물의 퀄리티는 내가 처음에 노출시키는 데는 상관이 없어요. 판매를 이어가는 데 상관이 있지만, 그러면 상위 노출에 유리한 썸네일이라는 건 쿠팡 알고리즘이 내 썸네일을 좋은 썸네일이야 라고 판단할 수 있게 맞춰줘야겠죠. 이 썸네일 저 썸네일 보면서 이 썸네일은 좋은 썸네일, 이 썸네일 안 좋은 썸네일, 이렇게 구분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쿠팡 알고리즘이 좋은 썸네일이라고 판단하는 기준이 뭐냐? 바로 1:1 이미지라는 거예요. 가로와 세로가 똑같은 1:1 이미지, 정사각형의 이미지여야 된다. 그럼 썸네일을 만들 때는 우리가 첫 번째로 지켜야 되는 원칙이 뭐다? 1:1 정방형 사진으로 무조건 만들어야 돼요. 이게 안 된다? 그럼 빵점이에요. 그냥 아무리 예뻐도 빵점. 상위 노출에 유리한 상품명인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AI가 내 상품을 딱 봤을 때 얘는 좋은 상품이네, 일단 1차적으로 판단할 수 있게 해줘야 되잖아요. 그럴 수 있는 상품명 뭐냐면 단어 개수예요. 단어 개수가 5개가 돼야 돼요. 그 다음에 어떤 썸네일을 만들어야 과연 고객들이 클릭을 할 것인가? 어떨 때 클릭하세요? 맛있어 보이면 다죠. 색이 선명한 거? 이게 끝이에요. 사실 타겟 조사를 했었잖아요. 어떤 사람들? 40대 50대 여성분들. 언제? 쉬는 시간에. 어디에 누워서? 소파에 누워서. 그런 분들이 사기 때문에 어떤 생각으로 사냐면 맛있어 보인다, 먹어볼까? 이런 느낌으로 사는 게 과일이라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봤을 때 이 썸네일이 맛있어 보이면 돼요. 그럼 예시를 한 가지 보여드려 보겠습니다. 제가 맛있는 썸네일을 고를 때 되게 크게 보는 기준이 이 물방울이 맺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맛있어 보여야 되고 신선해 보여야 되거든요. 그래서 물방울이 맺혀 있으면 훨씬 신선해 보여요. 확실히 얘보다는 얘가 조금 더 싱싱해 보이죠. 그래서 저는 이 썸네일을 선택을 했었고, 이 썸네일은 왜 선택을 했었냐면 화면으로 지금 이렇게 카메라로 담겨가지고 좀 그래 보이는데 이게 원본이 있어요. 원본은 너무 감성적이에요. 사진이 너무 감성적이더라고요. 따사롭게 햇빛이 딱 비추면서 싱그러워 보이고 프랑스의 한 작은 농장에서 수확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줘서 이걸 선정을 했었고요. 얘도 물방울이 맺혀 있는 데에 자연스럽게 빛이 비추면서 빛이 반짝반짝반짝거리는 이런 이미지들. 그래서 이 두 가지만 생각하면 돼요. 맛있어 보여야 되고 싱싱해 보여야 되는데 그 기준이 물방울이 좀 맺혀 있고 그리고 거기로 빛이 반사되면서 반짝반짝거리고 있는 사진이면은 대부분 괜찮아요. 쿠팡에서 포도를 검색을 해보면 이런 것들 보면 뭔가 하나도 물방울이 맺혀 있지도 않고 싱싱해 보이지 않잖아요. 하나도 싱싱해 보이지 않죠. 우리가 이네들 사이에서 요걸로 들어가더라도 충분히 클릭에 승산이 있다. 그리고 거기에 좋은 상세 페이지와 경쟁력 있는 가격만 있다면 충분히 우리가 이 시장을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클릭을 부르는 상품명은 뭐가 있을까? 누군가가 내 상품명을 보고 클릭을 하게 만들 수 있을까?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면 상품명 맨 앞에 마케팅 키워드라는 게 들어가야 됩니다. 마케팅 키워드는 예를 들어서 뭐냐면요, 델몬트가 광고를 한다 쳐볼게요. 델몬트 광고를 할 때 100% 오렌지 착즙이라는 막 키워드를 썼어요. 근데 사실 델몬트가 정말 100% 오렌지 착즙인가요? 그렇진 않죠. 다른 것 많이 섞여 있죠. 아니지만 뭔가 정말 착즙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주잖아요. 그래서 진짜 착즙했나? 라고 하면서 클릭을 하게 되잖아요. 또 예시가 뭐 있냐면 제가 많이 쓰는 예시인데 승무원 세럼. 승무원과 세럼은 원래 전혀 관련이 없어요. 세럼은 아무나 쓰는 거예요. 근데 승무원 세럼 하면 뭔가 그걸 바르면 예뻐질 것 같잖아요. 예뻐질 것 같고 촉촉해질 것 같고, 그죠? 그런 느낌을 주게 하는 승무원 세럼이라는 키워드가 앞에 딱 있을 때 승무원 세럼? 뭔가 좀 괜찮아 보이는데? 하면서 클릭을 부르게 만드는 그런 마케팅 키워드를 우리가 찾아야 된다. 근데 그 키워드를 어떻게 찾느냐? 지금부터 그걸 보여드릴 거예요. 와, 이 방법은 생각 못했네요. 와, 진짜 대박. 비밀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어디서 찾는다, 요 사이트에서 찾는다, 여기에서 레퍼런스를 찾아가지고 마케팅 키워드를 박는다. 그럼 이 마케팅 키워드가 어디까지 가는 거냐? 상세 페이지까지 연결될 겁니다.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해와야 될 게 뭐냐? 썸네일과 상품명에 대해서 알려드렸죠. 정했던 과일이죠. 1주 때 정했던 과일. 그 과일에 대해서 상품명, 썸네일을 후보 3가지를 만들어서 오시는 거예요. 그때 진짜 중요한 거는 이 마케팅 키워드를 설정을 잘 하셔야 됩니다. 이 마케팅 키워드가 어디까지 이어진다? 상세 페이지까지 쭉 이어질 거예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이 마케팅 키워드를 가지고 어떻게 상세 페이지를 만드는가에 대해서 배워볼 겁니다. 이제 진짜 온라인 셀러가 되는구나. 오늘 크게 실감이 났어요. 제대로 준비해서 한번 대박을 내보고 싶습니다. 꼭 성과로 보답하겠습니다. 화이팅!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잘 따라와주고 계셔서 이번 한 달만 좀 빡세게 한번 해보자고요. 그러면은 진짜 뭐 나이가 없어서 못한다, 경력이 없어서 못한다 이런 말들이 그냥 핑계에 불과했구나 라는 거를 스스로 느끼는 시기가 올 거예요.